안녕하세요. 나는 독립군입니다. 전시기획을 맡은 학연구사 한진금입니다. 올해가 봉오동 천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은 독립전쟁 100년의 해입니다. 그간 독립전쟁에 대한 연구나 전시의 성과가 사실은 작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몇몇 인물들이나 영웅들이나 아니면 전투 전략의 차원에서만 살펴봤었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특별기획전에서는 독립전쟁이 이렇게 긴 시간 지속될 수 있었던 그런 힘, 숨은 독립군의 역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군의 수기나 회고나 기록에 나타난 그런 독립전쟁의 현장, 독립군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총 3개의 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존인 독립군으로 가는 길에서는 한 개인이 독립군으로 훈련받고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숨을 건 독립전쟁에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비롯해서 독립군 전투의 생생한 현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독립군의 힘에서는 독립군 활동을 위해서 희생했던 독립군의 가족들 그리고 아낌없이 독립군을 지원해줬던 만주의 한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기를 쓰는 독립군의 반을 연출해 보았는데요. 보시면은 책상도 있고 그리고 서랍도 있고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물품인 담요나 가방이나 그리고 펜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독립군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랑은 너무 다른 사람, 독립전쟁이라고 하면 굉장히 먼 과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1945년 광복이 되고 나서 이 독립군 분들이 국내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국외에 남아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생활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독립군 전투 때 사용했던 그런 물품들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이었고 대신에 평범한 그런 일상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독립전쟁을 했던 그런 기억을 되짚어서 일기를 남기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돼서 오늘처럼 이런 전시에서 활용을 하거나 연구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유물은 김정규 선생의 일기입니다. 김정규 선생은 유학자 출신이고 의병으로 활동을 하다가 1909년에 중국으로 망명을 가서 의병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1909년 그 김정규 선생이 남긴 일기에 보면은 그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땅이 좋을까라고 답사를 다녔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 간도는 10승지지, 즉 10번 승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이곳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이미 한국인들이 많이 건너가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인 한 가구당 의병 한 명만 기르더라도 수만 명의 독립군을 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간도라는 땅이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울산의학을 전후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간도로 이주를 했고 독립군을 길러서 무장투쟁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하셨던 김문택 선생의 수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김문택 선생은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고 일제 말기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간신히 탈출해서 푸양에 있는 한국광복군 제3지대로 합류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광복 후에 자신의 경험을 일기로 남기셨는데 스프링노트 이 정도 되는 두꺼운 스프링노트로 8권, 9권에 달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셨고 어떻게 자기가 학병으로 끌려갔는지 또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 그리고 한국광복군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김무택 선생의 수기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 둘, 셋 이런 훈련 소리가 들렸고 그것으로 너무 가슴이 뭉클했다라고 적고 계십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훈련을 한 건데 왜 가슴이 뭉클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자기에게는 그 구령 소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 니, 상 이런 것이었는데 내 귀에 하나, 둘, 셋이라는 우리말이 들렸다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내가 한국 광복군에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홍범도 장군의 일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홍범도 장군의 친필은 아니고요. 독립운동가 이인섭이라는 분이 후대에 필사한 일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출생부터 시작해서 의병, 독립군 활동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는데 봉오동 전투, 유명한 봉오동 전투 즈음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생하게 적혀 있습니다. 소낙비가 쏟아지고 옥무가 끼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 일병들을 향해서 총질을 했다. 이런 어떤 전투의 현장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에 대한 또 다른 유물도 있는데요. 이거는 당시 일본군 측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독립군 측의 그 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식 소총을 갖고 있고 탄약도 굉장히 많이 휴대하고 있고 그 사격 훈련도 굉장히 잘 받았고 그리고 지형을 이용해서 방어를 한다라고 해서 당시 우리 독립군들의 전투 역량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 이후에는 1920년 10월에 청산리 전투가 있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거의 10여 차례에 걸쳐서 일본군을 대파한 그런 큰 승리를 한 전투인데요. 당시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독립군 병사의 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유석이라는 분의 수기인데요. 이유석 선생은 3.1운동 이후에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북로군정서에 합류를 하고 무기를 운반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맡았던 분입니다. 이분의 수기를 보면 청산리 전투 당시 얼마나 추웠는지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청산리 전투가 있었던 1920년 10월이면 지금 생각해보면 가을이니까 그냥 조금 쌀쌀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만주의 10월은 굉장히 춥습니다. 실제로 청산리 전투 당시에도 눈발이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석 선생의 수기에 보면은 겨울옷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한데 내게 손바지 하나가 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독립군 무녀의 수기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광복군을 총괄했던 지청천 장군의 일기와 그분의 따님이신 지보경 여사의 수기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보경 여사의 수기를 보시면 독립군 아버지를 둔 가족들의 어떤 애달픔 그리고 희생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보경 여사는 1919년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 3.15에 바로 아버지인 지청천 장군은 만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보경 여사가 6살이 되었을 때 가족 모두가 만주로 망명을 가게 되면서 비로소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아버지를 차마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아저씨라고 했다라는 에피소드가 적혀 있습니다. 그 후에도 당연히 그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는 없었고 아버지와 떨어져서 중국 대륙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 나는 독립군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중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헤매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분의 어떤 삶의 수수께끼가 되어서 그 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이제 독립군에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생존하고 계신 독립군 오이옥 지사의 물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광복군으로 활동하셨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정정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글씨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많은 서예 작품을 남기셨고 작년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병상에서 직접 독립군가를 적어주셨어요.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구절일 나가 싸우러 나가 이런 문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기획전 나는 독립군입니다에 대한 전시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겠고요. 일제강점기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독립전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